안녕하세요.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JTB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국 지역 14개 시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 개개인을 조명해보고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평일 오전과 오후 2번씩 약 30분가량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에는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양성빈 전 전북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JTB 뉴스 채널 구독하셨는지 저희가 처음 질문으로 물어보고 네, 있거든요.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요. 바로 예. 구독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간 내서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 채널 홍보도 한번 해주시죠. 네, JTB 뉴스가 알찬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여기는 알림 설정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JTB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버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리라 믿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홍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버로서 저는 양성빈이라면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네. 양성빈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껏 나와주신 분들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 채널 홍보도 해주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 좀 지금까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력들도 자랑해 주시고요. 네, 저는 국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대 전라북도 도의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지금 개공교수로 현재는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력인데요. 전라북도 전국 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자문위원으로 예.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 볼까요? 예. 네,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처음으로 베스트 의원상을 네.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많이 질의하고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진이 하나입니다. 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의료 취약지구인데요. 장수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 전주 초입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병원을 아주 많이 다니십니다. 예. 근데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정차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버스를 정차를 시키기 위해서 7개월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병원 앞에 이 버스가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양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입니다. 네, 어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신 것 네. 같고요. 다음 사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번안면에 구급차가 배치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의료 취약지구, 장수군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인데 특히 번안면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몇 분 안에 이게 구급차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15분, 20분 걸려서 도착을 하기 때문에 구급 상황을 대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구급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 그리고 저 구급차를 타고 이렇게 생명을 이 건강을 되찾으신 그 며느님이 저한테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며느님의 어머님 건강을 되찾으신 우리 할머님 사진을 같이 이제 찍은 건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한테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예, 이런 네. 역할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주고 계신 네,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한 우리 방송국은 아니지만 예. 우리 언론의 패널로 고정 패널로 6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까 그 사진하고 조금 연계해서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더디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네. 글로벌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예. 나라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의료 취약 지구의 진료를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법이 네.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급차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앞에 버스가 정차하는 문제도 그런 의료 취약 지구에 대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건데 예. 원격 진료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다음 사진 한번 더 봐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건 유튜브인데요. 네, 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 사실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들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돕고 비서관이 되긴 했지만 저는 20살 때 우연치 않게 그 1992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데 네. 제가 공고를 다녔습니다. 공고를 다녔는데 취업을 나갔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TV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 토론을 계속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박찬중 변호사님이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깨끗한 정치가 가능한 건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생겼고 실제로 박찬종 변호사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유를 한 잔 이렇게 들이키면서 이 광고를 하나 찍은 게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끗합니다 그러는데 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한참 우리 50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던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뭐 인생 역경 상고를 나와서 예. 사법고시를 예. 합격을 하고 인권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뭐 오버랩하면서 저도 공고 나왔고 그래서 사법고시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전공을 예. 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법대를 다시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네. 물론 사법고시에 잘 안 돼서 또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정치 입문 계기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장 큰 장점 하나 꼽아 주신다면요? 네, 저는 저의 장점 항상 열심히 한다라는 거. 열심히 한다. 저는 예. 성실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작던 크던 저한테 주어진 일이면 항상 열심히 임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인지라 단점, 부족한 점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많죠. 부족한 점 많은데 일단 제일 부족한 점은 가정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거. 이 아까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커홀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사실 일에 미쳐 있어서 네. 일을 하다 보면 좀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적어서 집에 제일 못하는 거. 그게 뭐 저한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너무 진지하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뜨지는 않는데 너무 진지하게 보통은 제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민원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손톱 밑에 가시인데 그분이 봤을 때는 엄청 큰 그렇죠. 일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늘 진지하게 임하는 거.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지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단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네. 빌려서 좀 가족들에게 그동안 잘 하지 못했으니 뭐 영상 편지처럼 한번 남겨주신다면요? 네, 또 굉장히 막 쑥스러워지네요. 예, 또 이런 자리에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실 기회가 그런가요? 예, 많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일본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서 서울 출신의 아가씨를 장수로 오게 한 제가 뭐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우리 권은성 여사님 사랑하고 예. 우리 아들 호인이, 수빈이
아빠가 꼭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 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내 삶에 영향을 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사전에 사진을 좀 지참해 주십사 부탁을 네네. 드렸는데요. 함께 띄워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제 사무실 벽에 걸려져 있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쓰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저 글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양심, 저 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또 선거를 할 때 저는 우리 농산물 관련된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장 시급한 일이고 예.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수를 팔아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선거운동을 한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사진이 뭐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저 글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이 양심,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그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행동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 항상 다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김대중 전 네네, 맞습니다. 대통령님이시고 네네. 저 말씀을 늘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이겠고요. 네. 혹시 뭐 이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제가 도의원 시절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사진을 좀 다정하게 이렇게 한껏 찍었습니다. 근데 네. 이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가 제안했던 고향 기부제를 또 다시 제안을 하고 대통령님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예. 채택해 주시면서 예. 저는 우리 지금 4%도 채 안 되는 농업 농촌을 그래도 살려주실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실제로 법률이 통과돼서 또 많이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로 대통령님 사진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현안 얘기해서 좀 더 네네네.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네. 예, 아버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거쳐가면서 그러셨지만 이게 가족 이야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도 이렇게 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 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3일 전 자, 아버지 사진 하나 찍자고 그랬더니 V를 또 저렇게 네네. 해주셨네요. 네, 제 아버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시지만 저는 저를 많이 믿어주고 항상 묵묵히 바라봐 주셨던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전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항상 이 말씀하시던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버킷리스트를 갖다가 이런 상자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쓰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버킷리스트를 다 하지 못하시고 좀 이렇게 빨리 생을 마감하시게 돼서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예, 아닙니다. 네네네. 뭐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JTB 전주방송이 함께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 예, 동참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네. 처음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선거 현수막을 걸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를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지 못한다라는 건 일단 홍보 수단이 단조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고민도 있었죠. 하지만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실제로 폐 현수막이 21톤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처리 비용으로 뭐 28억이 들었고, 근데 사실은 그런 그 물량적인 얘기보다는 거기 환경적인 오염이 훨씬 크기 네. 때문에 그래서 동참하게 됐고 굉장히 좋은 일을 우리 JTB에서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나오네요. 제 사무실에 유튜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찍었던 그 현수막인데 예. 제가 그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거를 좀 저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재활용할 거라고 그러더니 응원해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에코백을 만들어서 저렇게 재활용하시겠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만들어서 저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것도 하나의 네네.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장수 관련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하면 참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한우, 사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특산품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앞으로 장수군의 특화 산업,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실제로 장수는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우리 인구 중에는 한 41% 정도가 농업 인구이고 가구 수로는 거의 한 45.8%가 농업 인구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장수는 한우, 뭐 사과, 오미자, 토마토, 뭐 상추, 수박, 양파 뭐 등 요즘에 최근에는 또 샤인머스켓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 특화 산업이라고 하면 결국은 장수는 농업이다. 자, 그러면 이 농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네.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실제로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농업 소득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예.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저가격을 보장을 해주게 되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화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저가격 보장이 가장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또 고양기부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답례품을 제가 얘기했던 건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농산물들을 FTA 협정을 하면서 이 수입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피해들은 우리 농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국내산 국산 농산물을 많이 소비시켜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례품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 보장에 가장 힘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소비되고 그다음에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수군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인구 3만 미만의 소멸 위기 지자체에도 벌써 속해 있고요. 네. 재정 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 시급하고 절실할까요? 네,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우리 장수군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43개 지자체 중에서 232위입니다. 네. 네네, 6.96%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재정 자립도는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금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76대 24, 국세가 76%, 네. 지방세가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에서 그 예산을 움켜쥐고 이걸 지역으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세금 구조를 바꿔내서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바꿔내서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조건들을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튼튼히 하고 보호하고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을 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예. 근데 농업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데는 사실은 농업이라는 통계적인 자료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아니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금을 내지 네네, 않아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방세를 많이 내줘야 이게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은 거기에는 재정 자립도 네. 올리는 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다른 산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산림, 그다음에 장수에서 특화되고 있는 말,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관광 산업이 네. 저는 우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공약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예. 오늘은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향 사랑 기부제 아까도 조금 뭐 말이 나왔습니다만 5년 전쯤에 최초로 제안을 하셔서 네네. 입법을 위해서 좀 앞장서 오셨고 네. 이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향 사랑 기부제 기부금법이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를 처음 제안하게 됐던 이유는 딱 그겁니다.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1975년도에 처음 최초 통계를 할 때 약 7만 5천 명 정도가 통계에 잡혔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이번 주 기준으로 2만 1,720명이 장수군 인구입니다. 지금 네. 2만도 조금 2만 1,720명이니까 이제 곧 예. 무너질 수 있는 예. 2만 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나고 자란 고향에 절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그게 국세로 가고 그 지역의 지방세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고 자라고 길러준 우리 고향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양심을 매개로 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향세를 공부하게 됐고요. 네. 고향세를 고향 기부제로 바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또 다른 세금처럼 느끼시더라고요. 아, 네, 설문조사를 예, 했더니. 인식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그래서 네. 고향세보다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설명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9월 28일 날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누구나 1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예. 30% 확정은 아닙니다만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 네. 기부하시는 분은 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예, 뭔가 또 기부를 고향사-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그렇죠. 답례품도 네네. 받는. 아, 네네, 우리 고향이 그렇죠. 나를 이렇게 네.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그런 거고요.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금으로 그거를 갖다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재정 자립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것도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될 수 그렇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렇죠. 세금 구조가 아까 바뀌어줘야 예. 재정 자립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고향 기부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저는 하나는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요새 뭐 아이들 희망 1순위 직접 또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책 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성빈이라면 아까 뭐 소개도 해주셨고 홍보도 해주셨지만 어떤 채널이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양성빈이라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지금 라면 봉지 보이시나요? 정말 이 라면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좀 지지해 주시는 분이 이거를 갖다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예.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면을 좀 라면의 스토리를 좀 입혔거든요. 이게 라면이 처음에 저 봉지를 열고 라면을 보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냄새도 나고 살짝. 그런데 저거를 물에 넣어서 삶고 거기에 양념을 뿌리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는 들어줘야 될,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될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맛없는 그냥 우리 생라면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거를 누군가 듣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준다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 것처럼 그 문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양성빈 이라면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라면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스토리를 그렇게 입혀서 정책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도 임업직불금을 반드시 줘야 된다. 제가 썼던 칼럼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뭐 칼럼을 쓴다든지 건의안을 한다든지 촉구를 하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혹은 뭐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좀 더 이게 네네. 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네, 하게 되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저 유튜브 채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소개를 했고 어떤 것들이 좀 성과로서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성과로 사실은 아직 딱 드러난 건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라면으로 끓였던 양파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저희 지역에는 특정 면에 양파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을 하는데 우리 조미채소라고 해가지고 그 조미료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파 농가들이 최저 가격을 보장받으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양파라든지 뭐 가을 배추라든지 가을 무, 건고추, 생강 뭐 등등등을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신청해라. 그런 얘기들을 갖다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보가 부족해서 그리고 아니면 뭐 귀농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정책들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또 끓였던 저 임업직불금 전에 했던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 번은 받아야 직불금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논들이 있어요.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아파가지고 만약에 병원을 가 있었다. 그러면 신청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불법을 바꿔야 된다. 직불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서는 이제 산양삼 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뭔가요? 네. 궁금해지게 만드네요. 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을요?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채소를 심고 농작물을 심어서 그걸로 현물로 돌려주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인 그런 먹거리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농업이 왜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농업이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도 뭐 스마트팜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하우스, 연동하우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지으면, 1000평을 지으면 그게 수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 없는 사람은 농사를 예. 지을 수 없는 구조고. 이것도 초기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농기계도 직종이군요. 예. 엄청 비싸거든요. 뭐 트랙터라든지 네. 콤바인이라든지 네. 이양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를 받아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행정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투자를 받았으면 보증은 누군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 농민들한테 대여해주고 그걸로 현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면 또 거기에 구조가 직거래가 되는 거죠. 네. 자,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데 이걸 또 농업에 적용한다니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저로서도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실제로 산양삼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 네. 1,000만 원을 투자를 받아서 그 예. 돈을 가지고 지난주에 식재를 직접? 했습니다. 예, 네네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제가 예. 산양삼 잘 크면 또 하나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금방이죠. 네, 뭐 방송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오늘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예, 제가 엎드려 절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좌우명으로 미치면 미치고 미치지 않으면 못 미친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매진하고 미쳐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슬로건으로 장수에 미친 남자 그렇게 또 선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아픈 곳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정치, 바를 정자에 병 고칠 치자를 쓰는 정치, 데이비드 이스턴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제가 현실 속에서 느낀 정치입니다. 바르게 아픈 곳을 고쳐나가는 게 정치이다. 그래서 그런 정치 하겠다. 그래서 양성빈 이라면 이런 정치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최저 기온 영하 6도였습니다. 장수는. 그래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양성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급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출마 예정자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 양성빈 전 전북도 의원 모셔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 편에서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장수군수 출마 예정자 편에는 최훈식 전 전주시 맑은물 사업 본부장 모시고 인물탐구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